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올해 여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세요? 매년 이맘때면 온 가족을 괴롭히던 그 성가신 모기들이 올해는 유난히 조용하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실제로 서울에 사는 홍모 씨는 지난달까지 매일 잠들기 전 거실과 화장실에 뿌렸던 스프레이형 모기약을 이달 들어서는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안에서 젖소 1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이모 씨도 이달에 축사, 소독 횟수를 절반 넘게 줄였다고 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2025년 올해 유난히 모기가 없는 놀라운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전역에서 채집된 모기는 총 62,351마리였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같은 달에는 139,928마리가 채집되었죠. 무려 56%나 감소한 겁니다. 거기다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줄어든 수치라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또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27주차에 전국 14개 지점에서 유문 등을 통해 채집한 모기는 총 319마리에 그쳤습니다. 평년 이 기간에는 869마리가 잡히는데 말이죠. 지난해 같은 기간 643마리와 비교해도 올해는 모기 수가 대폭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극심한 폭염입니다. 모기는 25도에서 28도 사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데요. 기온이 32도를 넘어가면 생존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의 낮 기온이 37도에 육박하면서 모기 활동이 크게 위축된 거죠. 이달 초 서울의 낮 기온이 38도에 육박해 7월 상순으로는 118년 만에 가장 심한 폭염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경기 일부 지역은 올해 처음 40도를 넘어서기도 했죠. 이동규 고신대 보건환경학부 석좌 교수는 모기가 32도를 넘어가면 체내에 과부하가 걸려 수명이 짧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변온동물인 모기가 폭염 탓에 체온이 올라가면서 수명이 짧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곤충학자들에 따르면 모기 수명이 겨울에는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인 반면 여름에는 2주 정도에 불과해 외부 기온이 올라갈수록 수명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짧아진 장마입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의 장마는 각각 6월 26일과 7월 1일에 종료되었는데요. 장마 기간이 각각 15일, 13일로 10년 전과 비교해 절반 이하 수준이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제주도에서 30일, 남부지방에서 36일 동안 장마가 지속되었거든요. 비가 적게 오고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면서 무릉덩이 형성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무릉덩이가 형성되더라도 유충이 쓸려 내려가 모기의 산란과 생존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죠. 부산대학교 생명과학환경생화학과 박현철 교수는 꾸준한 강우량이 부족하면 모기의 온상이 되는 웅덩이의 형성이 제한된다고 말했습니다. 거기다가 비가 와도 한국에서는 갑작스럽고 강한 폭우가 자주 내려 모기 알과 유충이 부화하고 발달하기 전에 씻겨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어요. 세 번째 원인은 방역 기술의 발달입니다. 강남구 보건소는 최근 드론을 활용한 친환경 방역을 통해 모기 개체 수를 27% 이상 줄였다고 발표했어요. 드론은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까지 살충제를 살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방역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곤충을 유인하는 LED 트랩, 모기 트랩, 자동 구충제도 서울 전역에 설치되어 여름철 해충을 관리하고 있죠. 서울 남부 강남구, 서울 북부 노원구 등 공원 등 차량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의 드론을 이용해 살충제를 살포한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선 지방자치단체에는 이달 들어 방역을 요청하는 민원이 줄었다고 합니다. 서울 동작구 관계자는 예년과 달리 모기 민원은 줄고 대신에 다른 해충 민원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어요. 경기 남양주시 감염병관리팀 관계자도 매년 7월이면 방역 민원이 20건에서 30건씩 접수됐는데 올해는 예년에 비해 감소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전문가들은 여름철에는 모기의 수가 감소할 수 있지만 가을에는 모기의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박현철 교수는 여름에는 높은 기온으로 인해 모기 수가 감소할 수 있지만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9월 초부터 중순까지 모기 개체 수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일부는 초겨울까지 계속 활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동규 교수도 날씨가 선선해지고 늦은 태풍으로 고인물이 많아지는 가을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모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어요. 더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 모기가 여름이 아닌 가을 모기로 진화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현재 살아있는 모기들은 그늘진 곳에서 그냥 숨어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2012년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는데요. 당시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5월에 평년보다 높은 기온 때문에 급증했던 모기가 7월에 평년에 비해 23.5%나 감소했었습니다.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된 후에는 전체 모기 발생 밀도가 무려 43.6%나 감소했죠. 하지만 모기가 사라진 것이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특정 지역에서는 여전히 모기가 유독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대도시 정화조 100곳 중 한 곳에서 약 2만 마리의 모기가 대량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별 모기 개체 수는 여전히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모기는 단순히 성가신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위험한 질병을 옮기는 매개체입니다. 암컷 모기의 체열 과정에서 말라리아나 뇌염 등 전염병을 동물과 인간에게 전파시키기 때문에 예로부터 위생해충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외에도 말라리아와 일본뇌염, 황열병 등의 질병이 나타날 수 있죠. 특히 일본뇌염 매개 모기 개체 수도 지난해 49마리였던 것이 올해는 3마리만 채집되었습니다. 말라리아는 여러 가지 합병증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다른 질병보다 더 위험해요. 처음에는 오한과 두통을 동반하는 오한기가 나타나고 후에는 계속해서 열이 나는 발열기, 이후에는 계속해서 땀을 흘리는 발한기로 이어집니다. 저혈압, 뇌성혼수, 간질성 폐렴 등을 일으킬 수 있고요. 치료하지 않을 경우 사망률은 10% 이상이며 치료를 해도 4% 정도의 환자가 사망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모기가 예년에 비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모기는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은 바로 잘 씻기입니다. 모기는 냄새에 민감해요. 모기는 사람의 피부 분비샘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젖산, 아미노산과 암모니아 등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땀이나 열이 많은 사람에게 잘 접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씻고 되도록이면 향수 등 강한 냄새를 풍기지 않는 것이 좋아요. 또한 모기는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낮보다는 밤에 자주 나타납니다. 주로 하수구나 연못과 같은 고인 물에 알을 낳고 애벌레인 장구벌레는 물속에서 성장하여 번데기 과정을 거쳐 성충이 되죠. 모기는 시골보다는 도시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는 고층 건물이 밀집한 도심의 경우에는 따뜻하고 습한 정화조와 배수관에 알을 낳고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 올해 유난히 모기가 없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극심한 폭염과 짧아진 장마, 그리고 첨단 방역 기술의 발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모기 개체 수가 급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기온이 내려가는 가을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모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기상청은 이번 주 중반부터 폭염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동시에 늦은 태풍으로 고인물이 많아지는 가을이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기가 여름이 아닌 가을 모기로 진화하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기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뇌염과 말라리아 등 모기로 인한 질병을 조심해야 하며 개인 위생 관리에도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특히 특정 지역에서는 여전히 모기가 유독 많이 보일 수 있으니 정화조 점검도 필요하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